알고입니다. 예. 자, 시작해 볼게요. MBS 두 번째 꿈과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미 사업을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죠? 자, 아미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아미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아미 사업이 참 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였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아미 사업이 쉬웠냐면은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방황하고 절망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하는 존재의 이유가 어느 날 꿈이 사라지면서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메이 사업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이 꿈을 이룰 수 있으면 지금의 절망적인 시간보다는 훨씬 희망적이기 때문에 잘할 자신은 없었지만 제가 알아보고 그리고 그걸 배워갈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꿈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이 여기에 써 있듯이 존재의 이유죠. 세상의 모든 돈과 시간의 한계가 없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꿈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가도요. 여행 갈 때 여행을 어디로 갈 것인지 그쵸?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언제 도착할 것인지 다 그쵸? 미리 알고 떠나시잖아요. 그냥 뭐 "방황하는 대로 한번 가 보겠어." 이렇게 하시더라도 대략적인 인생의 어떤 그 여행의 어떤 루트를 다 생각하시고 가실 거고요. 무작정 이렇게 살다가 뭐 그 여행지에서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이렇게 떠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것처럼 단순한 여행을 떠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떠나는데 그럼 우리 인생에 그럼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방향은 어디냐는 거죠. 그것이 없이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스스로에게 묻게 되겠죠. 어떻게 묻게 될까요? '난 누구? 여긴 어디?' 이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그 물음에 또 잠깐 생각을 했다가 '뭐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무슨 꿈이 있어.'라고 생각하고 막 그냥 가게 되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 쓴 돈과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솔직히 돈이 충만하고 시간이 충만하다면 마음껏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꿈을 꿀 수 있었을 텐데 사실 그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애써서 잊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래서 꿈이 없다면 우리 삶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가는지 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는 거와 같죠.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쵸? 제가 그 꿈을 잃고 딱 있었던 그때에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디로 이 삶의 끝은 어디인가? 내가 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계속 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희망이 없어지면서 절망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삶이 참 재미없고 무의미하다. 이렇게 내가 그때 나이가 20 대였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혹시 그냥 60, 70, 80 이때 나이에 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던 시간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아메를 만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희망이 생긴다는 건 저한테 굉장히 큰 정말 인생의 빛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메 사업할 때 절망했던 시간에서 희망을 갖던 시간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아메 사업이 쉬웠어요. 절망이 훨씬 어려웠고요. 희망을 갖고 잘할지 모르고 해낼지는 모르겠지만 해낼 거라고 말하는 많은 성공자분들 그리고 성공해 나가는 분들의 그 얘기를 듣고 경험담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행복했던 거예요. 지금도 사실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이 아메 사업이 돈과 시간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꿈을 꾸고 꿈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꿈을 꾸고 꿈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풀어 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덱스터 예거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성공은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인 실현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그 실현 과정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자체가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인 실현인 거죠. 그래서 꿈을 꾸고 추구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꿈을 꾸면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칙이요. 내가 끌어들인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꿈을 꾼다는 건 어떤 거죠? 내가 꿈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꿈을 향해서 생각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한 많은 것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나한테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나한테 많은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걸 어느 쪽으로 끌어당겨라? 내가 이루고 싶은 삶, 내가 나아가고 싶고 내가 잡고 싶은 그곳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걸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걸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꾸고 꿈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고요. 또한 우리가 꿈을 꾼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중에서도 나는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나예요. 세상이 굉장히 아름답고 세상은 모두 중요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빠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쵸? 나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나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꿈을 꾸고 그것을 추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생은 스페어 타이어가 없어요. 인생은요 그냥 직진이에요. 그냥 내 인생은 앞으로 직진, 전진하는 것뿐이지 '아 나 인생 잘못 산 것 같아. 아 나 내 인생은 폭망했다. 아 나는 이 인생은 안 되고 다음 인생을 생각해 봐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쵸? 인생은 그냥 지나면 지나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간 거지 뒤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앞으로 전진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꿈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해 보고 안 되면 저거 해 보고 이거는 좋지만 안 되고 저거 해 보고 이것도요. 내가 방향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지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꿈을 꾸고 그리고 꿈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은 그것을 실현시킬 힘도 있다는 거죠. 존 다이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꿈꿨다면 그걸 꿈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만큼의 우리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황된 꿈은 없어요. 허황되다고 생각할 뿐이지 사실 허황된 꿈은 없죠. 근데 허황된 꿈인 것 같은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나아간다면 그것을 실현시킬 힘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꿈을 꾸면요. 문제와 고통에 집중 안 해도 돼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그 문제와 고통을 항상 갖고 살죠. 그쵸? 그치만 문제와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꿈을 꾸면서 행복하기도 하고 그쵸?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꿈을 꾸지 않으면 꿈에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행복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집중하는 것 때문에 사실 행복하잖아요. 근데 좋은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좋은 일은 '아 그건 됐어.'라고 뒤에다 미뤄두고서 '이것 때문에 난 오늘 너무 힘들고 나 이것 때문에 내일이 힘들고 이것 때문에 인생이 괴로워.'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꿈꾸는 사람과 꿈꾸지 않는 사람의 차이일 수 있죠. 얼마 전에 제가 OM을 들었는데 비가 와서 지붕에서 물이 떨어질 때 어떤 부부는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낭만적이다.'라고 아무 문제 없이 자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느 부부는 물이 떨어지니까 인제 부부싸움이 일어났죠.
아니 내가 이런 집에서 살아야 되겠냐고 당신 도대체 뭐 했냐고 막 부부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지붕이 뚫에서 물이 새는데 왜 두 집이 달랐냐면은 한 집은 이 집이 곧 이제 팔리고 새로운 집에 이제 이사 갈 계획이 있었던 집. 희망이 있고 꿈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한 집은 그럴 수 있는 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고통스럽죠. 그냥. 이게 문제죠. 계속적 희망이 없을 때 문제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한 예로 인제 이렇게 들었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와 꿈을 꾸는 거와 꿈을 꾸지 않는 거와는 너무너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요. 정말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뭔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벤자민 프랑클린은 이렇게 얘기했죠. "꿈꾸기를 멈추는 순간 나이가 든다." 그러면서 "21 살에 죽고 65에 죽는다." 그랬어요. 65에 묻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인제 참 제가 오해하면서도 제가 하는 얘기 중에 N포 세대라고 있잖아요. 그 N포 세대가 뭐냐면 N이 인제 무한대, '포기할 것이 무한대다.'라는 것 중에 어 7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를 지나서 그다음에 마지막 그 7포 세대의 꿈과 희망까지도 어 그냥 포기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요? 그게 가장 사실은 안타까운 점이거든요.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포기를 하는데 꿈과 희망까지도 이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그들은 이미 죽은 거죠.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100 세나 120 세에 이제 묻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고 꿈을 추구하는 그건 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그것 때문에 시간과 그리고 환경 그리고 뭐 어떤 돈의 문제가 없다면 꿈꿀 수 있잖아요. 그쵸? 꿈꿀 수 있는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축복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멋진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더 우리는 꿈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 난 꿈을 이제 가지고 꿈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제 꿈을 이미 찾으신 분들은 그 꿈을 향해서 여러분이 매진하시면 되고 앞으로 전진하시면 되는데 꿈을 감춰 놔서 안에 가슴 밑바닥 깊숙이 숨겨 놔서 도대체 그것이 뭔지 까먹어 버렸다 이럴 수도 있고요. '나 이제부터 꿈을 다시 꿔야 되겠다.'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는 이제 꿈찾기를 한번 해 보자는 거죠. 왜냐면 꿈을 우리는 실현시켜 나갈 사람들이니까 꿈찾기를 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꿈을 찾아보려면 성공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자 성공 리스트를 작성한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꿈을 꿔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꿔야 되지? 이것도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제 꿈찾기를 적어 봤는데요. 내가 잘했던 것을 작성해 보는 거예요. '내가 잘했던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나 어렸을 때는 뭐 구슬치기 뭐 이런 거 딱지놀이 뭐 이런 걸 잘했나요?' 뭐 그런 그 게임에 능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시겠죠. 그거 말고도 내가 잘했던 내가 나이가 좀 젊다면 내가 조기 내가 축구를 했더니 축구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다든가 아니면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가장 행복했고 남들한테 인정을 받았다든가 뭐 내가 잘했던 일들 있잖아요. 어 그런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훌륭하다고 아니면 동기부여 강의를 한 건 아닌데 찬스 미팅을 했더니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너무 받았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아니면 어떤 봉사활동을 했더니 정말 자기가 너무 신나고 재밌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막 에너지가 뿜뿜 나오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렇게 자기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아 이것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작성해 보신다면 '내가 어떤 꿈을 꾸면 될까? 어떨 때 가장 행복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근데 그럴 때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꿈을 막았던 시간 그리고 돈, 그 환경 이런 것들이 한계가 주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꿈을 가슴속 밑바닥 깊이 아니면 어느 곳에 숨겨 놨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마음껏 꿈꿨잖아요. 그런데 자라면서 '아 나는 될 수 없어. 아 난 돈이 없어. 나는 학
학교 좋은 학교를 못 나왔어. 아니면은 나는 좋은 학교에 못 갔어. 아니면 나는 저기 뭐지? 좋은 실력이 없어. 실력이 없는데 그건 왜 그랬냐면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이야. 뭐 여러 가지로 막 공부 쪽으로 자꾸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자꾸 그렇게 나오네요. 어찌됐든 그 환경,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뭐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할 상황이 안 됐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한계를 두면 안 돼요. 그것이 있으면요, 꿈꿀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이 없다면이라는 전제를 두시고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간과 돈 환경을 없애기 위한 비즈니스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고 한번 꿈을 꿔보시면 꿈의 리스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내 나이 90에 회한으로 남을 일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썼는데요. 대부분이 나이 90이 넘으신 분들한테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내가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어라고 그렇게 후회하진 않으신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도전적인 삶을 살아볼 것을 나는 왜 이렇게 단조롭게 인생을 그냥 이것저것도 안 해보고 하고 싶었던 일도 못 해보고 이렇게 살다가 90까지 왔을까라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 나이 90에 내가 해보지 못한 일 때문에 후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 이것은 내가 반드시 도전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있는 그 젊음이 있었을 때 그래도 나한테 시간이 주어지는 그 시간들이 90은 아니었을 때 그때 90에도 사실 꿈꾸시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내가 젊다면 꿈꿀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 다음에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삶. 그것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리스트를 작성해 보시면 굉장히 고귀한 꿈들이 적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그런 꿈을 찾으셨어요. 그러면 그 꿈을 그냥 두면 안 되겠죠. 꿈을 지키셔야 돼요. 그 꿈을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꿈을 적어 놔야 내가 다시 되새길 수 있고요. 적으면서 되새기고 적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일 대학 졸업생 중에요. 목표를 적은 3%가 97%의 부를 가졌다고 해요. 단지 생각만 한 사람과 적은 사람의 차이죠. 그래서 그게 단순한 건데요. 적어 놓으면 적으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적어 놓은 것을 보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3%가 97%의 부를 가졌다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듯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에 훨씬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적는 방법인 거죠. 적은 것, 그리고 그 적어 놓은 것 중에 여러분이 꿈을 상상시킬 수 있는 것들을 뭐 잡지나 그리고 뭐 그림 여러 가지에서 그것을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요. 오리고 붙이시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오리고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보게 되고요. 그리고 상상하게 되죠. 내가 여행을 어디를 가고 싶다. 예를 들면 선생님들 우리가 이제 23 회계년도에 우리가 삿포로 여행을 가족과 함께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가족과 같이 가는 그 삿포로를 내가 꿈을 적고 그리고 삿포로에 포스터를 붙이고 아니면은 그 잡지라든가 뭐 인터넷에서 뽑은 출력한 것들을 붙여놓고서 계속 보고 가족들이랑 그 설경에서 막 뛰어놀고 그리고 뭐 스키 타는 모습 보드 타는 모습 막 이런 모습을 계속 상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행복하죠. 그쵸? 엄청 행복하실 거예요. 그렇게 상상하면은 그것이 여러분이 끌어들였잖아요. 내가 꿈꾸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그걸 상상했기 때문에 어떻게 끌어들임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과 모든 것들을 우주에서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해보면 꿈을 지켜나가기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A65 크루즈, 그쵸? 지중해 크루즈 우리가 지금 도전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중해 크루즈를 타고 있는 여러분 모습에 그 선상에서 두 팔을 벌려가지고 막 있잖아요. 그거 타임타이니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배경들을 항상 붙여놓고 내가 저 배 위에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며 상상하신다면 A65 크루즈도 바로 여러분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꿈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끌어들이는 것은 바로 나에게 모든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덱스터 예거는요, 음, 갖고 싶은 집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맥주 트럭 운전사이고 중학교 중퇴에다가 말더듬이셨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그 가난 속에서도요, 가지고 싶은 집이 있었을 때 이 아메 사업 하면서요, 그 집을 퇴근과 더불어 이제 퇴근하면서 그 집을 이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벽도 만져보고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집이 이제 그게 뭐냐면 선명하게 상상하는 거죠. 내가 이 집에서 들어와서 산다. 이 집이 내 집이 될 것이다 하는 거를 그 집을 가서 벽을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가면서 이제 느끼는 거죠. 선명한 상상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그렇게 꿈을 지켜나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캐딜락 자가용을 이제 사고 싶어서 그 대리점에 가가지고는요. 그 가죽 냄새 있잖아요. 새 차의 가죽 냄새를 온 코로 들여맞고 시승도 해보고 그 느낌을 자꾸 느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이 차가 들어오고 나의 모든 것에 이 차가 내 차라는 생각이 들 때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그 비밀을 이 성공자는 알았다는 거죠. 성공하기 전부터, 꿈을 이루기 전부터 이분은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방법이라는 걸 아셨던 거죠. 우리는 지금 그것을 이 성공자들한테 배웠고요. 그 배운 것을 우리도 실천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한번 그것을 실천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적어보고, 붙여보고, 그리고 상상해 본다면 여러분 바로 그 일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내가 꿈을 꿨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꿈을 이루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죠. 누가 이루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 꿈을 지키는 것도 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으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가장 큰 장애물은 나다. 내가 믿지 못하면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꿈을 이루는 주체는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은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자, 내가 믿기만 하면요. 그것을 이루려는 실상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엄청난 거고요. 믿기만 하면 일단은 그쵸? 이루어지는 실상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자기 자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이아몬드를 갈 때 아메 사업 처음 시작해서 막 이렇게 하시다 보면 3% 해내시는 거 누구나 해내시잖아요. 근데 3%를 해냈다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나 6%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그래서 3%는 6%의 증거 자료인 거예요. 6%를 해냈다면 여러분 9% 브론즈 파운데이션 이렇게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해냈다. 그러면 난 에메랄드를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것이 이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사업을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동안 깨달으면서 내가 에메랄드가 되었고 에메랄드가 되었으면 나는 또 뭐예요? 다이아몬드의 증거 자료가 또 에메랄드가 된 거예요. 그럼 에메랄드가 됐으니까 나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이 해내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이 반드시 해낼 수 있는 또 믿음이 더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해낸 것이 있다면 3% 이상 아니면 지금 3% 도전하시는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3%를 해냈다면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갈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남기신 겁니다. 그리고 간절한 꿈을 가지세요. 간절함의 크기가 바로 꿈의 크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간절하게 내가 그걸 바랬을 때 그, 그 꿈이 이루어져요. 내가 간절하지 않은 꿈이 이루어지는 케이스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이 꼭 되고 싶고 갖고 싶고 가고 싶고 라는 생각이 내 가슴에 가슴 절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여러분이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계속 꿈을 넓히고 추구하세요. 그냥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내가 이제 꿈은 계속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시든 간에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꿈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건가요? 인생은 거기서 그냥
끝나서 그렇게 유지되고 그렇게 가는 건가요, 안정적으로? 그러면은 재미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어떤 거냐면 또 꿈에서 또 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 이번에는 내가 이 꿈을 이루었으니까 다음 성장된 꿈은 어떤 것이다.'라는 걸 또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또 도전을 해 보고 또 간절함을 갖고 도전을 해 보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또 하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계속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희망이 생기고 그걸 이룰 수 있다는 행복이 이제 인생을 감싸게 되는 거죠. 그게 인제 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그렇게 성장하는 꿈을 가지고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꿈을 찾은 사람들의 예를 한번 볼게요. 그 할렌 샌더스 대령이라고 여러분 많이 아시죠? KFC 치킨 창시자인데요. 이분 65 세에 사실 인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치킨을 맛있게 구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이거를 인제 가지고 영업을 한 거죠. "내가 이런 비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냐. 이게 여기에 쓰이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사람들한테 이제 마케팅을 하러 다녔죠. 그런데 다 무시했어요,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절을 한 거예요. 하지만 할렌 샌더스 대령은 멈추지 않고 1,000명이 될 때까지도 끊임없이 거절당해도 계속 사람들을 만났고 결국은 KFC 치킨 창시자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사업을 할 때 5 명한테 사업 설명을 해서 5 명이 채 되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이 80% 이상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야 나 5 명만 넘기면 나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 가졌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가지셨어요? 전 그랬거든요. 5 명만 넘겨 보자.' 근데요. 그랬더니 다 그 얘기를 먼저 들어서 그런지 5 명, 6 명, 7 명 이렇게 끝도 없이 뭐 100명 넘게도 계속 이렇게 제가 사업 설명을 하면서 거절도 수도 없이 받았지만 그래도 예스하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의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는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절을 한 1,000 명이 되기 전에 혹시 이분이 거절한 것에 대해서 '아 난 나이도 많고 내가 한 이 비법이 모든 사람한테 먹히지 않는구나. 이걸 사줄 사람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분이 만약에 딱 포기를 하셨다면요. 오늘의 이렇게 제가 이렇게 꿈 강의를 할 때 꿈을 찾은 사람에 돼서 이렇게 그런 분이 돼서 이 자리에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꿈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요. 그리고 또 매들리 올브라이트 여성 최초 미국 국무장관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해 볼게요. 이분은 속옷 판매 점원이었어요. 그런데 45 세가 되면서 이혼 통보를 받았어요. 그때 세 아이의 엄마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좌절할 수도 있었어요. 세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이혼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인제 이분이 굉장히 절망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절망하지 않고요. 본인의 한계일 수 있었던 부분들까지도 뛰어넘어서 또 노력하다가 결국엔 여성 최초 미국 국무장관이 됐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여성 최초로 국무장관이 됐으니까. 근데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내가 그 노력하는 것 그건 뭐냐면 내가 노력하는 것은 그 성공이 보장되어서 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니까 나는 노력을 할 거야.'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뭐라 했냐면 "내가 성공이 보장돼서 노력한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것은 최소한의 그 노력이 내 그 성공할지 모른다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노력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메 사업하면서 날마다 노력하죠. 잘 안 되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미소를 보이고 경청하고 칭찬하고 또 질문도 잘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노력하지만 참 쉽지 않죠. 하지만 그 노력하는 게 성공이 보장되어서라고 보다는 내가 노력하는 것이 내가 성공한다는 그 믿음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있을 때 내가 스케줄을 내가 하고 있을 때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그 스케줄을 짜서 스케줄을 하나하나 해 나갈 때 나에게 성공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지 않나요? '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난 성공할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더 노력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노력이 또 나의 성공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또 생기고. 그쵸?
오늘도 그래서 열심히 뛰고 스케줄을 꽉 차게 짜시고 그것을 행하시고 들어와서 또 이렇게 MBS에 참여하신 여러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진 못하지만 노력하는 것이 나의 성공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한 방법이라고 말씀한 그 매들린 올브라이트 장관의 말.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가슴을 울리는 그런 동감되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월트 디즈니 미술가로 한 달 만에 해고를 당했고요. 7번의 파산을 했고 그러면서 미키 마우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정말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정말 어려움 많이 겪었는데요. 그럴 때 누군가는 포기했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결국은 이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낸 꿈을 이룬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1955년에 디즈니랜드를 완성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는 가까운 성자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들의 스폰서님이신 김준규 사장님, 정학수 사장님, 이분들이 바로 꿈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김준규 사장님은 한 50만 원 정도만 추가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아메 사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더 이 아메 사업의 비전이 훨씬 더 커지셨고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게 되면서 절대 긍정의 생각을 하시게 되시고 그 절대 긍정이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이고 나와 많은 사람들이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이라는 걸 그걸 이제 깨달으시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지금은 크라운이라는 엄청난 핀으로 이렇게 싱킹빅 그룹을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내가 이 사업을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그렇게 끊임없이 거절과 그다음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인제 뭐 존중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피라미드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더 많았을 때이었고요,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넘어서서 이렇게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30 년이 지난 이때 제가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 이런 꿈을 찾은 사람들 우리 스포너님 같은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더 꿈꿀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학수 사장님도 마찬가지시죠. 옥탑방에서 BMW까지나 닉네임을 가지고 계시듯이 정말 누가 봐도 가난하고 누가 봐도 소극적이고 정말 말없는 분이 이 사업을 할 때 뭐 쉬우셨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난 말 못해. 난 사람들 사귀는 거 낯가려." 막 이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시더라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스포너님들이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어.'라고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저는 용기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어려웠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성공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 우리 성공하신 선배님들을 보면서 제가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성공의 선배들이 바로 여러분이 또 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선배님이 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꿈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꿈을 확실하게 이룰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이게 목표 설정이에요. 그래서 꿈 더하기 기간을 하는 거예요. 그 꿈에다가 기간을 붙이면 이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내겠다가 있어야지 이게 몽상가가 아니라 꿈을 이루는 것이 되죠. 그래서 목표가 왜 필요하냐면요. 이제 목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활 쏘기를 하는데 관역이 없어. 그러면 뭐 활을 어디다 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 활이 또 아주 그 목표를 향해서 촥 날아가게 하려면 그게 있어야죠. 그쵸? 그리고 또 눈밭 걷기를 할 때 여러분 목표를 딱 보고 '내가 저기로 가겠다.'라고 근데 목표점을 보고 걷는 사람이 내 발밑을 보고 발을 맞추면서 나가는 사람보다 삐뚤빼뚤하지 않고 가장 빠르게 그 목표점에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갖는다는 것은 가장 빠른 속도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해서 그걸 성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표가 없으면 하고만 있는 거야, 하고만 있는 거.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말했죠. 다람쥐가요.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하죠. 근데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아요. 근데 다람쥐의 먹이를 도토리를 가운데다 딱 갖다 놨어요. 근데 다람쥐가요. 그 도토리를 먹고 싶어. 그런데도 쳇바퀴만 계속 돈다면 다람쥐는 그 도토리를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겠죠.
내가 먹어야 되겠다. 배고프니까 내가 저 도토리를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계속 도는 것이 아니라 돌다가 내려서 가운데로 직진해서 그 도토리를 잡아야 되겠죠.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 그것이 바로 목표인 거죠. 그래서 그 목표가 있을 때 우리가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목표의 위력은요, 각오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잖아요. 제가 이제 회계연도에 그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를 이제 목표를 세웠어요. 그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딱 계획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각오를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아,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이분들과 더불어 이렇게 해내야지 하고 결단을 하고 나아갔거든요. 이제 벌써 이제 한 달 남았네요.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이 8월이 이제 제가 마지막 성취하는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는데요. 그때 내가 목표를 세운 것이 바로 내가 50%는 벌써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요. 일단은 나가는 방향이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이 방향인데 이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가고 싶은 방향은 이 방향인데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이렇게 약간 삐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럼 목표가 너무 멀어질 수 있잖아요. 결국은 한참 멀리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는요. 그냥 세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지금 목표를 세우셔야 되죠. 다음 회계연도에 우리가 삿포로를 가는데 그 다음 회계연도는 또 뭐가 있어요? 지중해 크루즈가 있어요. 근데 이왕 내가 삿포로 목표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라? 에메랄드를 가는 목표로 삿포로 가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에메랄드가 되고 그 다음에 삿포로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거나 다이아몬드가 돼서 그 다음 지중해 크루즈를 천상에 오르는 거죠.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목표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각오와 결단인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여러분 꿈을 간절히 지금 가지셨다면 가족과의 삿포로 여행 그리고 지중해 크루즈를 꿈꾸고 계시다면 여러분 목표를 확실하게 디파인드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정말 그 꿈이 선명하게 보일 때 여러분 벌써 50%를 해내신 거와 같아요. 그 목표 없이 어떻게 되겠지, 가겠지 이렇게 하시면요. 조금 틈벌어진 그 길이 아주 삐뚤어서 다른 길로 가버릴 수 있어요. 목표와 내가 원하는 꿈과 너무 멀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정말 목표를 아주 정말 명확하게 세우시고 새 회계연도를 스타트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라는 것은요, 얼마나 대단한 위력이 있냐면 결혼식, 생일, 크리스마스 전날 그 사망률을 감소시킬 만큼 생명도 연장시켜요. 그 정도로 목표는 굉장히 꿈이라는 것, 그 꿈에 이제 기간을 플러스한 게 목표잖아요. 그 정도로 생명력 연장을 한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이 있는 겁니까? 제가 다이아몬드 갈 때였던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잠자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잠 조금 자고 그러니까 졸음운전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졸음운전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터널을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터널이 꽉 막혀 있는 걸 졸다가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눈을 확 떴더니 앞에 차가 이렇게 멈춰져 있는 걸 못 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사실 이제 꽉 앞차를 들이받았죠. 들이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랬는데요. 이제 레카차도 오고 다 왔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잠깐 이제 뭐 이렇게 정신을 잃지는 않았는데요. 내가 죽었나 이럴 생각할 정도로 너무 꽝 박았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이제 앞차는 전부 다 병원으로 네 분 정도가 차에 계셨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 병원으로 가셨고 저는 괜찮으시냐고 그러면서 문을 열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다이아몬드 가야 되는데 나 병원에 가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지면서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막 그러면서 몸이 일으켜지더라고. 그래서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렌터카를 빌리기 위해서 이제 부탁을 드렸고 렌터카를 빌려서 제가 AP 근처였기 때문에 AP를 갑니다. ABC를 가죠. ABC를 가서 제가 아세로아 씨 한 통하고 카로틴 플러스 한 통을 사요. 그게 이제 어이얼 이렇게
갑자기 이제 충격을 받았을 때 어혈 풀릴 때 정말 최고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배운 대로요. 그 한 통을 제가 그날 오전에 사고가 났는데 그날 제가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했었거든요. 다이아몬드 도전하니까. 그랬는데 그거를 한 통을 계속 먹었어요. 카라틴 플러스 한 통들을 다 먹었어요. 저같이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는 급한 거예요. 오늘 스케줄 잘 안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그리고 몸도 일으켜질 만도 하고 그래서 다 먹었어요. 한 통을 그 몇 시간 만에 다 먹었죠. 먹고 나서 그날 하루 스케줄 다 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오늘 침대에 들어가서 잠을 잘 건데 아침에 혹시 몸이 안 일으켜지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쵸? 몸이 안 일으켜지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전 스케줄을 다 비우자. 그래서 오전 스케줄을 오전이든 오후 스케줄을 일단은 비워놨어요. 이렇게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들로 바꿔놓고 그리고 제 그때가 여름이었죠. 8월이니까 8월에 제가 따뜻하게 침대를 데펴놓고 이제 누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죠. 내일 아침에 몸이 일으켜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을 잤는데요. 아침에 스르르 몸이 일으켜지는 거예요. 저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스르르 일으켜져가지고요. 제가 일어나가지고 서봤더니 서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렌터카를 타고서 그날 일정을 다 마치고 지금까지도 후유증 하나 없이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있고 그 해에 그 달에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했거든요.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목표가 있으니까 죽지도 않는구나. 목표가 있으니까 내가 병원 갈 일도 없구나. 근데 진짜 저 후유증도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때 이제 저 느낀 거예요. 목표가 정말 생명도 연장한다는 게 이런 말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어찌 됐든 우리가 어떤 저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그 정도로 위력이 있다. 그래서 목표 있는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강한 목표를 갖고 행동하면 제 3의 길이 열리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시지 않나요? 오늘 이 MBS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저 소리가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하이핀을 도전하시고 아니면은 핀을 도전하셔서 이루신 분들 이미 아시죠? 네. 제3의 길이 열려요.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요. 열리더라고요. 제가 정말 SP 갈 때도 그랬고 플래티늄 갈 때도 그랬고 다이아몬드 갈 때도 그랬고 수석 다이아몬드 갈 때도 그렇고 지금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는데도 제 삶의 길이 계속 열리는 거를 제가 보면서 정말 놀랍다. 정말 기적은 정말 간절한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 친구처럼 따라오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의 개년도에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고 뛰신다면 제3의 길이 열릴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표의 이제 주안점은 뭐냐면 목표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목표를 세울 때 아우 난 부담스럽고 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세우면요 그게요 간절해지지 않아요. 간절함이 없으면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는 그런 목표여야 된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간절함이 생기고요. 하려는 막 있잖아요. 안간힘이 있어요. 그런 노력 속에서 또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런 행동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는 간절함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시기 바라고요. 또 목표는 장기적이어야 돼요. 장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거죠. 나 이번 달에 30만 원이 필요하니까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해야 되겠어. 라든가 나는 월 100만 원만 있으면 되니까 그럼 월 100만 원만 있으면 관리비도 잘 낼 수 있고 그리고 뭐 100만 원이면 나 마음껏 옷도 사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용돈으로 쓰기에도 좋고 애들 학원 정도 더 보낼 수가 있겠네. 막 이 정도 이제 이번 달 아니면 올 1년 뭐 이렇게 짧게 생각해서 그런 생각 갖는 것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우리 남편이 퇴직을 하려면 이제 10년이 남았는데 퇴직을 하는데 5년 남았고 아니면 내 나이 40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건데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 삶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내가 오늘 하는 이 비즈니스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남편 퇴직 후의 인생 그리고 내 나이 40 이후에 내 나이 50세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고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혹시 남편이 반대하거나
아이들이 엄마가 간식 못 해줘서 나 너무 엄마 싫어. 막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갑자기 미팅을 하러 오는데 접촉사고가 났다든가 이랬을 때 여러분이 그만두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30만 원, 100만 원 정도 이번에 당장 쓸 어떤 것을 벌기 위한 그런 일시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단기적인 그런 목표는요. 아유 30만 원 없어도 되지. 아유 뭐 100만 원. 가족들이 이렇게 싫어하는데 아유 내가 이걸 뭐 하려고 이렇게 해? 없어도 사는 내가 아껴 살면 되지. 뭘 그거 벌겠다고. 남편 저렇게 싫어하는데. 아유 그리고 또 하나님도 싫어하나 봐. 이거 접촉사고까지 났잖아. 내가 미팅 가는데 이건 주님의 뜻이야. 막 이러면서 그만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에 미래를 준비하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미래 준비, 내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런 아주 사사로운 모든 일들 때문에 포기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노력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세요. 그냥 언제 내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변화할 수 있는 목표. 그 변화가 성장해서 내 꿈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목표.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SP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이번 달에 어, 오늘 하루의 PB가 30만 PB는 넘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그리고 내가 그 30만 포인트를 하기 위해서는 한 적어도 5명에서 한 7, 8명 만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워놓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된다고 목표가 이루어지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달, 내가 다음 달, 내가 에메랄드를 갈 거야. 내가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갈 거야. 그래서 지중해 크루즈를 갈 거야. 그러면 내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것을 행해 나갈 때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고요. 목표는 이제 바라는 것을 아까 종이에 적는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지 마시고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누가 듣기 위해서요? 스폰서가 듣기 위해서? 아니면 형제그룹이 듣기 위해서? 아니요. 내 귀가 듣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하면 내 온몸의 에너지가요. 해내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하고 싶어요. 노력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내 몸이 가다가 멈춰요. 그래서 그런 스피치보다는 그런 외침보다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외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적었잖아요. 상상하고요. 그리고 그걸 온몸으로 느끼세요. 이미 되어 있다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그걸 온몸으로 느낄 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핀 목표를 정할 때는 나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내 사업을 제대로 알고 계신 업라인과 상담에서 플러그인 완벽하게 돼 있는 시스템과 플러그인 돼 있는 PT 이상의 스포너님과 상담을 통해서 정하면 믿음이 배가 되겠죠. 나도 믿고 나의 스포너님도 믿어. 같이 믿으면 믿음이 배가 돼서 얼마든지 내가 목표를 향해서 뛰기가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목표가 달성 못했을 때 그때 절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사업이 좋은 게 뭐냐면 다시 목표를 세워서 도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업입니다. 그럼 초기 사업자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면 좋을까요? 기존 생필품을 아메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 하셨는지 여러분 초이스 카탈로그에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메 비즈니스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고자 하였는데 내가 아메 제품을 쓰지 않고 만약에 타사 제품이 우리 집에 더 많이 있거나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 사장님 맞습니까? 아니죠. 내가 아메 비즈니스의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브랜드를 내 회사 제품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아미 사업을 통해 내가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를 하셨나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 할 때 이제 살펴보고 브랜드 체인지 목록을 적어보고 기존에 내가 썼던 것들을 다 박스에 담아서 이제 한 구석 창고에다가 두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메 사업을 했는데요. 결국 그것 때문에 제가 결단이 빨랐고 그래서 다이아몬드 그리고 수석 다이아몬드 지금 또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달 정한 목표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다가 멈추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내는 그 습관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관성 있게 단기 목표를 정하되면 이제 한 달 나는 SP를 해내겠다라고 한 달 동안 목표를 세워서 뛰시면 SP 되실 수 있고요. 나 이 1년 동안 내년 1년 동안 나는 에메랄드가 되어야 되겠다. 9월부터 그 작정을 하고 뛰시면 여러분 에메랄드 되실 수 있어요. 또한 지금은 2년 3년 뉴 다이아몬드가 되지만 여러분이 5년에서 10년 안에 난 다이아몬드가 되겠다라고 여러분 정하신다면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덱스터 에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어떤 목표를 정하더라도 한 번도 그 목표를 못 해낸 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덱스터 에거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덱스터 에거가 그 뒤에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그 목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몰라요. 덱스터 에거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될 때까지의 노력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하다가 멈춘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계속 목표를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될 때까지 해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목표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꿈과 목표 설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여러분한테 아주 이 8월은 중요한 시점이고요. 다음 해견연도 9월부터 여러분은 삿포로와 그리고 다음 해견도에 또 지중해 크루즈를 가는 그런 미션이 있는 그런 새 해견연도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시고 정확히 세우시고 그걸 확고히 잡으시고 여러분 해낼 수 있는 믿음으로 온 우주의 힘을 끌어모아서 반드시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